안녕하십니까. I'm 슈타임의 수학책 저자 김승태입니다. 수학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저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재미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계에 꽂힌 육상에 대해서 수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실 두 분을 소개할 건데요. 스포츠계에 살아있는 전설 윤여춘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지금으로 이 순간부터 딱 10분 후에 슈퍼스타가 되실 배우 박경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도 달리고 동물도 달린다. 도대체 어디로? 자, 위원님과 그 박경아 배우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치타와 인간이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치타겠죠. 치타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시속 113km를 달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 100m 9초 58이 세계 기록인데 40km가 채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치타가 인간보다도 3배 정도는 더 빠른데 그거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아까 113km라고 했는데 만약에 치타가 113km 달릴 때 교통경찰 단속을 안 할까요? 그러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단속반이 없나요? 제가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200m를 뛰게 되면 치타가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짧은 거리에서는 걔는 짧은 거리에 특화된 동물이고 수학적 조건으로 1000km라는 제한 조건을 깔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 이긴다는 거 모를 수 있죠. 그럼 마라톤을 하면은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치타랑 경주했을 때? 사람이 물리겠죠. 치타랑 사람이 경기를 하게 되면 네. 달리기 전에 물려요. 그네 도망가야 되네요, 일단은. 네. 치타가 심장이 강하들 못해요. 그래서 십차는 치타 같은 경우 오래 달리기를 못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짧은 거리는 빠르게 달리는데 이 열이 올라오면서부터 치타는 오래 달리지 못하죠. 200m를 지나면은 치타가 이긴다는 거죠. 200m 이내는 인간이 게임이 안 되게 지고. 위원님, 그 육상 위원님이 아니라 동물 학자 같으세요. 해설을 하면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역시 박식하셔야 되네요. 수학도 잘 하시네요. 수학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위원님, 그 육상의 고대 5종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약 30개를 전후하는 종목을 하거든요. 근데 고대 5종 경기를 하면 5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야구, 축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달리기, 멀리뛰기, 그리고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이렇게 5가지만 했습니다. 그게 고대 올림픽 경기거든요. 고대 5종 경기가 인간의 대초 생활을 유래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냥하기 위해서 달리고 그 다음에 노랑이 있을 때, 겨울이 있을 때 점프! 멀리뛰기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맘모스 잡을 때 원반을 돌을 던지는 게 원반 던지기가 되고 그렇죠. 네. 창도 이제 짐승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했죠. 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올림픽에서 육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격투기식으로 예전에 고대 올림픽에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격투기로 변모가 된 거죠. 그래서 레슬링이 이제 서로 격투기 경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님한테 좀 어설픈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가스를 분출한 경우도 있나요 혹시? 나 이런 해괴한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 방구 끼는 거. 긴장해서 안 나오지 않을까요?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거리 100m, 200m에서는 워낙 긴장을 해서 달리기 때문에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달리기,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내장기관이 흔들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가스를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100m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초를 전후해서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m를 달릴 때에는 무호흡으로 달립니다. 방구를 낄 겨를이 없네요. 그렇죠. 이제 스타트를 해서 제자리에 차렷하게 되면은 이제 상체를 들잖아요. 무릎을 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호흡을 들이쉴 때
총을 쏘게 되면은 늦잖아요. 그래서 무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피니시까지 10초 동안에 거의 숨을 안 쉰다는 거죠. 달리는 도중에 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단거리에서는 좀 순간적이기 때문에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뛰기는 위원님 어떻게 하죠? 그냥 멀리뜁니까? 도움닫기 스피드를 해서 구름판을 밟고 이렇게 이제 모래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멀리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려면은 스피드, 빠른 스피드가 멀리 뛸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m 빠른 선수들이 멀리 뛰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제가 지금 상상을 하면은 거기가 악어밭이다, 악어가 있다. 근데 내가 뛰어야 된다. 그럼 더 잘 뛸 수 있나요? 그 어떤 지도자가 이제 사례 발표를 했어요. 금메달 딴 지도자가.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건너뛰게 되면은 더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과학적인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이 멀리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달려오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요. 구름판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스피드하고 거리하고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한 25도, 25도 정도가 가장 그 기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제 낼게요. 네. 그럼 아까 25도란 네. 각을 상징하는 새는 뭘까요? 각을 생각하는 새라. 직각에서 바로 올라가는 새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로 내려고 하다가 각을 상징하는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재현해 주십시오. 배우님이니까. 각입니다. 각하기 때문에 네. 까마귀가 각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아, 이거 넌센스 퀴즈였구나. 수학적인 퀴즈. 아, 네. 멀리뛰기 장면에 보면 이 곡선을 그리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y 따라해 보십시오.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 자, 여기서 a가 바로 최고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볼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완전히 크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각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a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수학에서 말하는 이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렵다. 와, 어렵습니다. 구부러지면 이차함수입니다. 아. 바로 되면 1차함수고 똑바로 집으로 가라 이러면 1차함수로 가라 이것이고 너 이렇게 PC방 돌아서 갈 거야 이러면 2차함수가 됩니다. 아. 그 멀리뛰기를 하게 되면 최고점에 달았을 때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2차함수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좌우대칭형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체도 사람의 인체도 2차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혀를 내려면 해보십시오. 혀요? 예. 이거? 좀 더 쭉. 아, 이거.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가 되는 것이고 네. 회장님,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상당히 고수이기 때문에 혀를 코끝에 대보십시오. 기셔야겠네. 지금 내 채통이 있지. 혀를 내가 지금 코끝에 대라면 우리 박경아 씨가 대신 한번 해주세요. 저 그 제가- 실력까지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끝으로 되면 네. A가 음수인 거꾸로 되는 그런 2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윤인 위원님과 경아 씨를 모시고 원반 던지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수학을 찾아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앞 시간에서 약간 수학적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2부부터는 수학적 내용을 상당히 많이 느끼려는 게 바짝 긴장하십시오. 바로 수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첫 번째 시간, 육상의 수학, 원반 던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원반이요. 이거 쟁반 아닙니까? 이게 원반인데요. 네. 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 일반부가 쓰는 원반인데 무게가 2kg입니다. 여자는 1kg를 사용을 하고요. 그럼 소고기가 600g이니까 이제 3근이 넘는 거죠. 3근. 네. 그래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지름이 22cm예요. 이 지름 자체가. 그래서 이 원반을 던지게 되는데 이제 손끝을 이렇게 잡고 이게 던지게 되는데 이 원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를 멀리 가속도, 스피드 플러스 또 뭐가 되냐면은 이 날아가는 각도, 각도. 거기에 또 하나 공기의 저항, 공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위 안에 수학적 원리도 들어가 있나요?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예전 그 고대 그 조각가
미론의 작품 원반 던지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미술 서적에 나와 있는데 수학책만 보십니까? 봤습니다. 그 하얗게 원반 던지기 모습 이렇게 그렇죠. 맞죠? 던지는 자세죠. 그 고대 작가 미론의 작품이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속에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작품이 손실이 되고 지금 이제 모조품이 청동으로 약 1m 50 된 그런 그 작품이 누드로 이렇게 그 근육 자체가 섬세하고 우아하고 예, 그런 작품이 지금 로마의 고대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이 고대 올림픽에 이 원반 던지기 경기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돌로 맘모스를 예, 맞추듯이 이 원반을 이제 이용해서 경기가 있었는데 이 원반 던지기가 수학하고 상당히 많은 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양력도 있고 원심력도 있고요. 자, 원반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저는 그 이 수업 내용이 우리 윤 위원님이 수학자인 줄 알고. 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원반인데 원하고 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구의 차이점. 네, 원은 이게 원이고 구는 이게 동그라고 거시기 아닐까요? 비슷한가요? 위원님은 박사니까 수학 박사니까. 저 수학 박사 아니라니까요. 저는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리 저 김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원은 평면도형의 일종이고 구는 입체도형이에요. 즉 볼륨감이 있는 걸 구라 그러고 평면인 것 동그란 것을 원이라 그래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축원공이라 하지 않지요? 볼륨감 있기 때문에 축구공, 볼륨감 있기 때문에 농구공, 딱딱하지만 볼륨감 있기 때문에 당구공, 탁구공. 그런데 여기서 원반이라 하는 이유는 원인데 우리가 볼 때 이 원이면 평면도형이기 때문에 높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학적인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추상화라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는 무정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점, 선, 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새 3마리도 3, 닭 3마리도 3, 사과도 3 하고 추상화시키는 건데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보십시오. 위치라는 게 어떠한 점을 찍더라도 지구상에 위치가 생겨요. 아무리 샤프심으로 작게 찍더라도 위치가 생긴다. 넓이가 생긴다는 거죠. 넓이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라고. 선이라는 것도 폭은 없고 길이만 있다는 게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있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저는 아닙니다. 유클리드 아니거든요. 수학자가 그걸 무정의 정의, 그걸 약속으로 하자. 그럼 여기서 그런 중요한 수학적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이게 약간 높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정의하게 원이라고 치면 원반이 된 거예요. 보통 그 위원님 이렇게 던지죠? 원반을? 네. 근데 혹시 웨이터처럼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습니까? 아, 그건 안 날라가죠. 안 날라온답니다. 예. 계속 이제 원반에 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원반의 서클이, 경기장 서클이 지름이 2.5m거든요. 2.5m에서 이렇게 원반을 잡고 이걸 던지게 되는데 이 2.5m에서 던질 때 540도 턴을 합니다. 540도 하면은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이죠.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을 턴을 해서 던지게 되는데 이 멀리 던지려면은 이 턴을 빠르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턴을 빠르게 하고 이 원심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반 던지기 선수들은 일반 사람보다도 팔이 길을수록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육상에서는 팔이 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학에서는 반지름이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길면 큰 원이 생길 수 있고 팔이 길면 큰 회전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크게 해서 540도 턴을 해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스피드가 가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날아가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는 이 원반이 날아갈 때 20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직각이 된다면 공기 저항으로 멀리 날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20도형으로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각도는 30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도. 네. 더 높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가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30도 가수? 30도. 40, 30도. 수학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원반든지 가장 잘 던지는 서른. 그 30도 가수라니까요. 그래서 30도를 30이라고 해서 3. 그렇죠. 30도. 참 사람들이 수학적이지 않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카메라에 보이지만은 이 지금 저 그늘망이 있잖아요. 이 원반이 유유각도가 34.92입니다. 그러니까 약 35도죠. 왜 이렇게 34.92도를 만들었냐면은 여자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원반이 한 70m 정도 날아가요. 남자 선수는 80m 가까이 날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각이 없다면은, 이 망이 없다면은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들에게 한 대 맞겠네요. 그렇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도가, 유유각도가 35도, 약 35도 안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도를 벗어난다면은 이 망에 걸려서 그냥 실격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모기 실격 같은 처리가 거 되는 방지하기 거죠. 위해서 망이 있는 줄 알았지. 모기. 여름에 역상 많이 하니까 모기 때문에 망이 있는 줄 알았고. 아, 그럼 여기 경기장에 이 원반 던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달리기 하는 사람, 뭐 창 돌린 사람 한꺼번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거 던진 사람이 달리기 하다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물을 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물에서 지금 던지는 경기가 원반 던지기도 있지만 또 해머 던지기도 있어요. 이 포 안에다가 줄을 1m 20 달아서 이 회전을 해서 뭐 포턴을 해가지고 던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7.26kg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달리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유각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딱 봤을 때는 원반 던지기를 던지는 장소도 수학이에요. 원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원반 던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숫자 3.14, 초등학교 때는 3.14를 배우고 중학생이 되면 파이로 바뀌어요. 파이로. 모니터 화면을 봤는데 여기 스포츠 원반 던지기에서 파이가 나온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제가 딱 동작을 봤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 장면이 파이 기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파이. 그럴싸하네요. 네. 그럴싸하지요? 네. 여하튼 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달을 보면서 최초로 만든 도형이 원입니다. 이게 수학적 근거가 있는데 원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인간이 원을 만들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원반 던지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수학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이 원반 던지기 할 때 우리가 그 뒷바람을 불어주면은 원반이 더 멀리 날아갈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속 5m 맞바람일 때 이 원반이 더 멀리 날아가거든요. 양력에 의해서. 아, 반대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렇죠. 양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둥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뒷바람이 불어주면 많이 나냐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인데 맞바람 초속 5m 있을 때 원반은 가장 멀리 날아간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원반이 이렇게 하는데 맞바람이 치면 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채공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라는 그 수학적이면서도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원반은 추상적으로 평면 도형의 일종인 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3.14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클수록 어떤 수학적 원리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에 대해서는 창 던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창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이거 몇 미터예요? 이거 엄청 큰데요? 이게 남자들이 사용하는 창인데요. 2m 60 정도 되죠. 원래 규정은 2m 60에서 70까지인데 지금 창의 길이가 2m 60이고 이 무게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800g, 여자는 이제 600g이죠. 창 던지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창은 이게 지금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던지게 되죠. 이 창을. 이 그립이 앞으로 뒤로 1cm 뒤를 가면은 10m가 더 날아가요. 1cm를 밀리면은. 그래서 이 예전에 1985년도에 104m 80이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랙 반대쪽에 뛰는 선수들이 3코너에서 4코너 도는 선수들한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86년도에 이 경기 룰이 바뀌어가지고 4cm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1996년에 체코의 얀 질레친이라는 선수가 또 98m를 넘겼어요. 얀 질레친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선수인데 세계 신기록도 수립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또 1.2cm가 또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98, 또 100m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의 창보다 근대 올림픽이 생기고 최초의 창보다 5.2cm가 앞으로 지금 당겨져 있는데
지금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95m를 또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창이 또 앞으로 또 당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창보다 1cm만 뒤로 이렇게 그립이 지어지면은 10m가 더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창이 이제 모든 경기는, 육상 경기는 모두 24종목을 이 트랙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다른 경기에 지장이나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룰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선수가 좀 욕심부려서 여기를 몰래 잡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잡으면 미끄러 던질 수가 없죠. 미끄러서 이 못 매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나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가면은 이 창은 주최 측의 용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의 심판들한테 공인의 그런 그 규칙은 이 그립을 잡는 그립을 정확하게 재서 경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수학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직선과 선분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 직선과 선분을 구별해 주십시오. 선분과 직선. 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그놈이고. 네. 위원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분 이거고, 직선, 이거고 봐. 직선과 선분이 그놈이 그놈이다. 직선과 선분이 그놈이 그놈이다. 직선과 선분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네요. 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이라는 건 양쪽으로 수학적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걸 직선이라고 그러고 딱 잘라지는 게 선분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 창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선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약간 끝이 뾰족하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선분의 일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분과 직선에 대해 중학교 학생도 구별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직선은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찍 나간다 찍. 그래서 직선이 찍. 선분은 선분 딱 섰다는 거야. 선분. 딱 이렇게 선분이기 때문에 잘라지거라 이 말이죠. 수학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창 던지기는 33 각도로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45도가 좀 더 많이 날아갈 것 같거든. 90도의 반이니까 45도가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왜 33도일까요? 33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이고요. 만약에 45도로 가면은 하늘로만 올라가겠죠. 그냥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33도의 각도로 던졌을 때가 가장 멀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실제 연구를 실험을 했답니다. 45도로 던졌을 때와 33도로 던졌을 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3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고 45도일 때는 공기의 정화를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양력에 의해서 받쳐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33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여겼고 아까 창도 역시 맞바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원반만 맞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앞서 창도 제가 원반 같은 경우는 초속 5m가 가장 그 양력에 의해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창은 초속 2m, 초속 2m 있을 때가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보죠. 그 요즘에는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 창던지 같은 게 야간 경기를 많이 하는데 형광 물질을 칠해가지고 이 창이 날아가는데 꼬리가 막 흔들려서 한 100m 가까이 날아가니까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멋있습니다. 네, 우리가 포안 같은 경우는 뭐 20m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만은 이건 100m 가까이 날아가니까 보는 사람 하여금 아주 극치를 이루는 그런 아주 스포츠의 미학적인 그런 부분이 스포츠의 미학도 있지만 겁니다. 수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 던지기 전체 그림은 이차함수지만 중간중간 이 선분이 날아갈 때 직선의 순간 계수, 즉 이건 수학에서 미분입니다. 잘라서 그 토막토막하는 그 자름, 변화율, 그게 바로 미분인데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미분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을 미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잘라져 있는 어떤 부분을 미분이라 그러고 각도와 창 던지기에서는 수학적 미분이 들어가 있고 원반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엄청나네요. 수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체육시설 이런 운동에. 이게 창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 창 끝이 이게 유효 시기가 있고 무효 시기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먼저 뒤에 지면에 닿게 되면 이건 이제 무효 시기가 됩니다. 실격 처리가 돼요. 기록을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고 넘는다. 이것도 안 되죠. 이 창이 앞창 끝이 찍힌 지점이 있어야만 여기서 이제 기록을 재거든요. 와, 여기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이게 바로.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고 이렇게 하면 수학에서 음의 기울기예요.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없다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창 던지기는 수학에서 1차 함수를 나타내는데 양수값, 기울기가 양수값일 때만 유효하다. 야, 그거 의미가 있으네. 있네요. 있으네. 음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평행하게 돼도 안 된다. 창 던지기는 반드시 양수다. 왜냐? 이게 햇빛을 양껏 받으려면 창을 열어야 되니까 창 던지기를 하는 거라. 그렇게 되나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수학은 플러스를 좋아한다. 근데 제가 또 수학적으로 한 가지 우리 윤 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대로 원반 던지기는 34.9299999인데 왜 창 던지기는 유효각도가 29도인가요? 원반은 회전을 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심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창은 그냥 반티 도움 닫기 해서 달려오면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이 있는데 왜 29도로 만들었느냐? 창이 예를 들어서 멀리 퍼지게 되면은 멀리 날아가잖아요. 100m 가까이. 그러면 또 트랙 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각도를 트랙에 이 창이 가지 않도록 좁힌 거죠. 그래서 창의 유효 각도는 부채꼴 모양으로 29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학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29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면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라는 것은 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29도는 나머지 수로는 절대 나눠지잖아. 1과 자기 자신은 나눠져 29도. 그래서 아마 이 유효각도에 대해서 어떠한 배수 역할을 하게 되면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29도로 한정시키게 되면 다칠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망상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29도 소수입니다. 역시 수학학자십니다. 네.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 반대 그 바람에 따라서 이게 멀리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신기록을 세울 때 날씨도 운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비 오는 날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경기를 하는데 세계 신기록을 내가 달릴 수 있는 컨디션인데 만약에 뒷바람이 불어주면 좋죠. 이 달리기에서는 초속 2m를 초과하면 공인기록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기록을 세워도 2.1이 된다든가 그러면 신기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맞바람일 때는 당연히 뭐 상관이 없죠. 본인이 저 손해를 보니까. 육상 경기는 이익을 보는 경기는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 만약 트랙에서 트랙 경기를 하더라도 내가 2레인으로 뛰는데 2레인인데 원심력을 돌 때 1레인으로 뛰게 되면 거리에 대한 이익을 보잖아요. 3레인으로 뛰는 것은 괜찮아요. 3레인 본인이 손해니까 3레인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방해만 주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니까 100m를 뛰더라도 직선주로가 있지만은 직선주로가 아니고 내가 지그재그를 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의 방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은 거리를 뛰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 경기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공평하네요. 네.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직선이라는 것은 X를 말하는 거고 아까 술 취한 것처럼 지그재그를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ZX 제곱이 나올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갈지자 형태의 수학 공식은 ZX 제곱이고 직선 X가 됐는데 제가 윤 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트랙을 돌 때 반지름이 이렇게 호가 긴 것과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호가 뭡니까? 이게 원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거면 현이거든요.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호 그리고 호, 동그랗고 현 현. 직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에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호가 바깥에 있는 호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래서 각각 레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도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안쪽으로 도는 게 유리합니까? 레인과 이제 트랙 한 바퀴를 400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레인과 2레인의 거리가 약 7m 20입니다. 원심력에 의해서요. 시작점 자체가 다른가요, 그러면? 네, 출발 지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 100m 출발하는 그 4코너라고 하거든요. 4코너에 들어왔을 때는 거리가 똑같은 거죠. 우사인 볼트 선수가 지금 세계에서 100m, 200m 세계 기록 보유자잖아요. 이 육상 경기는 예선 경기를 한 다음에 결승에서 이제 레인을 배정을 하잖아요. 레인을 배정을 할 때 수영 같은 경우는 기록이 제일 좋은 선수가 4레인, 두 번째 좋은 선수가 3레인, 세 번째 좋은 선수가 5레인이 박혀져 있어요. 근데 육상은 랜덤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1, 2, 3, 4등을 랜덤으로 3, 4, 5, 6레인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록이 1등이 기록이 되더라도 4레인에 있을 수도 있고 3레인에 배정받을 수도 있고 5레인에 배정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사인 볼트 선수한테는 우리가 배려를 해줍니다. 세계 육상연맹에서. 그럼 우사인 볼트는 200m를 뛸 때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레인이 6레인입니다. 왜요? 6레인이 많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심력이 가파르지가 않잖아요. 3레인에서 원심력 도는 것은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6레인은 조금 크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돌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아니죠. 거리는 똑같은 거리를 뛸 때 똑같은 거리를 뛰는데 3레인하고 6레인하고는 원심력이 6레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더 좋다는 거죠. 회전력이 좀 더 생긴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3레인은 회전을 가파르게 돌게 되죠. 6레인은 더 원만하게 돌게 되고.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가장 선호하는 그 200m 출발 지점의 레인은 6레인을 선호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실내 육상 경기장에 가면은 트랙 한 바퀴 200m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실외 경기장은 트랙 한 바퀴 400m잖아요. 그러면 실내 경기에 400m를 뛰려면은 트랙을 두 바퀴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한 번에 400 뛰는 게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 트랙 200m는 원심력이 좁잖아요. 도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원심력을 두기 때문에 그냥 400m를 한 번에 뛰는 것이 더 기록이 좋게 나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2레인, 3레인에 있는 선수보다는 똑같은 거리라도 4레인, 5레인, 6레인 있는 선수들이 더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기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해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원반 던지기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경기력에 약간 좌우하듯이 트랙 100m 트랙에서 반지름이 짧은 선수가 안쪽 라인이 유리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너트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다리가 긴 사람은 6레인을 선호한다. 긴 레인을. 그래서 그만큼 저항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항을 적게 받는다. 즉 육상에서는 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수학에서는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뛸 수 있고, 스포츠는 인간이 몸이 만든 학문이라고, 인간이 몸이 만든 것이고, 수학은 인간이 두뇌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 뭘까요? 요즘에 떠오른 e스포츠 아닐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앞 1화에서 각을 상징하는 생각 까마귀듯이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왜? 헤딩슛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서 두 번째도 약간 수학에서 벗어났지만 세 번째에서 좀 더 수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수타임은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과 육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박경아 배우님과도 같이 육상과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학적 지식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반갑다고. 아임 수타임. 다음에 또 봐요.